온인과 함께 공부하는 법과 세상. 안녕하세요. 오공법의 진행자 온인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고 닉네임은 온인입니다. 아마 매체를 통해 여러 사건과 기사를 접할 때 국회에서 법안 발의, 통과, 법의 재개정과 같은 단어를 접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즉,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 혹은 사회의 변화가 있을 때도 이런 법이 사회 현상에 맞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없고 또 어려워 보이는 주제여서 사실 알아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너무나 재밌고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부족하지만 작게나마 아주 재미있게 이런 지식을 전달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연예계 이슈 중에 박수홍 사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방송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입장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와 함께 법과 세상을 공부하러 가볼까요? 계속 이어서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가 1953년에 제정된 법률이기에 지금 약 70년이 흐른 시점에서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 함께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계속 유지돼야 하는 입장이랑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의 견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가 가정까지 권력을 개입함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친구랑 놀고 싶어요. 난 너무 친구랑 놀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가 돈을 안 줄 것이 너무 분명해서 책을 사러 간다고 하고 엄마를 속이고 이제 용돈을 받은 거예요. 나 이제 용돈을 받고 그걸로 엄마 몰래 이제 영화를 막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고 났는데 이때 엄마가 신고를 한다면 저는 엄마가 아니라 경찰한테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엄마도 무서운데 엄마보다 더 무서운 이제 국가의 힘을 빌려서 경찰에게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저는 책을 사러 가려고 했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또 직접 지갑에서 이제 슬쩍 하는 것도 이제 아빠 지갑에 돈이 있어. 아빠 좀 잠들었어. 나 용돈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슬쩍 하는 것도 아버지의 꾸중이 아닌 바로 경찰서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족의 정이 없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예시를 들으면서 국가가 가정까지 권력을 개입하면 안 된다, 이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친족상도례를 존치해야 된다,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가족 내에 이런 사소한 금전 사건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국가가 다른 범죄도 처리하기 힘든데 가정 내 재산 사건까지 처리하게 되면은 상당한 부담감을 안게 되겠죠. 네, 세 번째로는 범위의 축소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 또는 사실상의 주거 공동체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거나 그 대상 범죄를 경미한 재산 범죄, 아주 소액의 재산 범죄에 한정하는 것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친고죄에 대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라고 하면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예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엄마와 이제 그 용돈을 받고자 했던 그 딸의
분쟁을 한번 볼게요. 재산상의 피해자인 엄마가 딸을 고소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은 고소를 안 하겠죠? 그러면 이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것을 고소하지 않으면은 범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그 법률이 정한 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범죄로서 만들자라는 것이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덧붙이자면 따라서 일정한 유형의 범죄의 경우 친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분쟁의 영역으로서 법이 가정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분쟁의 해결을 피해자의 의사에 우선적으로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내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회 현실입니다. 현재 사회 현실이 친족 간의 유대관계가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할 때 친족 간의 재산범죄라고 해서 그와 같은 신분이 없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정책적 이유가 약화되었다 라는 것이 견해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지금 가족이라는 관계가 과거와 달리 굉장히 변했다. 1인 가구도 있고 지금 3대까지 같이 사는 것보다 이제 핵가족으로 사는 가족의 형태도 있고 해서 이러한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한 현실 사회를 고려했을 때 과연 친족 간, 가족 간의 재산 범죄라고 해서 타인과 다르게 볼 수 있느냐라는 이유입니다. 타인과 같이 이 피해자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가족 울타리 안에 있다고 그 범죄를 물을 수 없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네, 여기서 더해서 두 번째의 근거는요. 형법은 친족 간 특례 규정의 적용과 관련해서 일정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를 묻지 않고 피해자 의사를 추단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형을 가중 감경하기도 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형법은 친족 간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하거나 감경하거나 존속 살해 같은 경우 일반 제가 그냥 지나가는 타인을 죽인 것과 달리 제가 저의 부모님을 만약에 살해했을 때 더 높은 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친족 간 특례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의 문제점은 피해자의 의사를 법에서 정하는 거죠. 가족에서 일어난 재산 범죄니까 피해자는 신고할 마음이 없을 거다라고 추단하는 경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친족상돌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장은 피해자의 의사에 초점을 맞춰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예계 이슈로 비롯한 형법 친족상돌의 법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처음보다 감이 잡히셨을까요? 여러분은 친족상돌의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지도 참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사건과 유익한 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